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인생의 진짜 파워를 찾을 수 있는 곳, 역발상 연구소입니다. 부모가 훈육의 주체라면 조부모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숨 쉴 구멍이 되어주어야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공부를 시키면 아이는 정서적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서적 지지가 없는 지식은 독이 될 뿐이죠. 우리 귀한 손주를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비결, 역설적이게도 공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라는 소리가 손주의 뇌를 정지 상태로 만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가 깨지면 아이는 정서적인 안식처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손주들 공부시키지 마라. 손주 사랑이 각별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을 키우면서 아쉬워했던 것을 손주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클 것이다. 그런데 소중한 손주들 공부시키지 말라니까 놀라셨나요? 원래 하수는 하나하나 가르치지만 고수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진정한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발달을 위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껴서 할 수 있게 자극을 주고 변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죠. 작게 보면 가정의 일이지만 크게 보면 사회와 국가의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모는 다른 애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조급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발 물러서서 볼 수밖에 없고 부모와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과 능력을 발굴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이 효과가 크고 중요하죠. 직접 가르칠 수도 있지만 대화를 하고 책을 선물해주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서 보여주면 아이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 왜 자식 공부에 올인하는가? 우리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인데 부모는 고생했지만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교육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소중함, 사랑 그 자체이고 훌륭하게 키워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부모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성공의 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춰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이의 적성과 장단점을 따져보지 않고 잘할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싼 학원에 보내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푸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타깝지만 끼어들기도 힘들고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심리가 강해서 지는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의 공부에 투자한다. 좋은 학군에 위장 전입하고 무리해서 유학을 보내고 자신들은 희생한다. 우리 역사에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조기 교육으로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가 연산군과 사도세자다. 그들은 원래 총명했지만 지나친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그늘이 생겼고 결국에 연산군은 폭군이 되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게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여러 가지 방법이 보입니다. 2장, 그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먼저 손주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영향을 주는 멘토나 우상을 만나게 하거나 알게 해준다. 다음으로 상상력을 키워주고 세상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나게 해준다. 전설적인 락앤롤 그룹 비틀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을 받았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데이비드 톰슨의 영향이 컸다.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금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지만 앞으로는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다. 특히 AI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직업과 일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대부분의 일은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상력의 힘이 더 커지는 것이다. 즉, AI를 운영하고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상상력, 창의력이 중요해진다. 3장 억지로 하면 왜 더 싫어하나? 공부를 비롯해서 모든 게 억지로 하면 더 싫어지는데 이유를 보면 이렇다. 1. 억지로 공부하면 그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나 피로,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된다. 결국 공부는 불쾌한 일로 뇌가 인식하게 되고 점점 더 하기 싫어진다. 2. 자율성이 침해되면 통제감을 상실한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해서 해야만 해. 라는 압박감이나 강요를 받으면 뇌는 반항심이나 저항감을 느끼는데 심리학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면 흥미도 급격히 떨어진다. 3. 공부는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지루하고 즉각적인 보상도 안 느껴져서 도파민 분비가 거의 없는 반면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즉각적인 자극을 주니까 비교가 되면서 공부가 더 싫어진다. 4. 억지로 하면 집중도도 낮고 성과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난 안 되는구나 라는 좌절감이 들어서 공부 자체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싫어지게 된다. 억지로 하면 시간 낭비와 갈등이 생기고 고생하고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예를 들어 10분만 해볼까? 처럼 부담 없이 작게 시작하면 심리적 저항이 줄어든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거나 공부 순서와 주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다. 공부 후에 간식이나 휴식, 짧은 유튜브 보기 등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동기 유지에 효과적이다. 핵심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동기가 올라간다. 내가 어렸을 때 싫어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4장,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주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사춘기는 반항의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찾는 시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자.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감정의 파도가 크고 아직 삶의 나침반이 안정되지 않았고 방황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며 이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어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기로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자신이 속할 무리나 역할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도 이 시기를 정체성과 역할 혼란의 시기로 봅니다. 2. 부모와의 갈등, 가정 내 소통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 환경의 영향은 청소년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부모의 무관심, 과잉 통제, 이혼 등도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3. 친구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데 왕따, 소외감, 배신, 또래 집단에서의 인정 욕구 등이 정서적 불안정이나 반항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학교 성적, 진로, 교사와의 갈등 등에서 오는 학업 스트레스로 압박감이 클 수 있습니다. 성적이 낮다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지나친 기대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SNS, 유튜브 등 디지털 문화와 미디어 영향으로 비교 대상이 많아지고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되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왜곡된 가치관이 생긴다. 6.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이어서 충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7. 사회 불안, 취업난, 경쟁 중심 문화 속에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미래의 불안과 무기력이 청소년기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지인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5장 우상들이 하는 걸 보여주자.
성장기 민감한 시기에는 부모의 말보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의 행동과 말을 더 신뢰한다. 다음 두 가지 예를 보고 생각해보자. 완전히 망가져 온갖 비행을 하던 중학생을 천지개벽으로 바꾼 사례. 필자와 절친인 친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고민을 얘기했다. 아빠와 엄마가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고 돈으로 달래다 보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학교에서도 포기하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며칠을 생각해 본 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아들의 환상을 깨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만 지켜보라고 했다. 미국 대학생은 신나게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놀랐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에 와서 유학을 가고 싶다고 졸라댈 것이다. 한두 번에 들어주지 말고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진심인 것이니 그때 보내도록 해라. 필자의 제안대로 바로 유학을 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구제불능의 아이가 반전 성공한 것이고 스스로 느끼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멘토 한마디가 비행의 문턱에서 다시 꿈을 찾은 사례. 영수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부모님은 맞벌이로 자주 집을 비웠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중학교 이후 부모와의 대화 단절과 친구 문제로 점차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무단 결석과 거친 언행이 잦아졌다. 고등학교 때는 비행 청소년 무리에 섞이며 술, 담배를 시작하고 경찰서에도 몇 차례 출입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영수를 지속 관찰하며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년과 1대1로 상담을 진행하고 멘토가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수는 처음에는 멘토를 불신하고 말수도 적었다. 그러나 멘토는 영수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경청했고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자 멘토에게 자신의 가족 문제, 친구 관계, 외로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멘토는 영수의 감정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영수가 관심을 보였던 음악 작업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영수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상담 중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고 현재는 특성화고 음악 관련 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이다. 영수는 그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였다. 넌 잘하고 있어라는 한마디가 그 아이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이 사례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훈육 이전의 관심과 공감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일수록 진심 어린 관계와 적절한 역할 모델이 큰 힘이 됩니다. 핵심은 손주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6장.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인가?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100세 이상 장수하는 시대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순한 지식 암기나 모방, 입시 공부보다 생각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과 지식, 기술을 응용하고 결합하는 방법 등 소양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한다. 상상의 힘과 반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음 상상과 반전의 효과를 보자. 1. 공부를 안 시켰더니 천재가 되었다. 아무도 공부하라고 안 하자. 궁금한 걸 파고들기 시작한 아이가 오히려 노벨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율성과 흥미 중심, 학습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어느 날 정부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며 공부를 법으로 금지하면 모든 학생이 천재가 되거나 기술 혁신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풍자나 해석이 가능하다. 3. 공부하면 혼난다는 학교가 있다. 공부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당장 놀아라.
야단치는 학교이. 반전은 이 학교 출신이 세상을 바꾼다는 코미디와 비판적 메시지가 결합될 수 있다. 4.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고 다른 아이를 가르쳐보라고 시켰더니 모두가 박사급 지식 보유자가 된다. 5. AI가 공부를 다 해주는 세상에 인간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고 믿게 된 사회는 인간의 창의성과 사고력은 점점 퇴화되고 철학적 SF적 풍자가 가능하다. 6.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공부 그 자체를 연구하게 된 아이는 메타적, 철학적인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다. 7. 교육 방식에 대한 도전. 으로 놀기만 해도 서울대학교 간다. 실험을 통해 한 그룹은 매일 놀기만 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 교육 진행한 결과 수년 후 놀기만 한 그룹이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 그럼 어떻게 상상의 힘을 키울까? 공부 안 하는 손주에게. 할머니가 이런 설정을 하면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강요보다 자율, 흥미, 체험이 아이를 더 크게 키우고 할머니의 지혜와 관점이 교육 혁신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예를 보자. 1. 손주가 공부를 안 하자 할머니가 딱지치기, 윷놀이 등 옛날 놀이로 과학, 수학, 역사 등을 연결시켜서 가르치니 손주는 전교 1등한다는 반전이 일어난다. 세대 간 놀이와 공부를 접목시켜 재미와 지혜를 결합시킨다. 2. 손주에게 매일 공부는 안 하고 강하지만 산책시키니 그 과정에서 생물학, 환경, 인간관계 등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반전이 일어난다. 3. 할머니가 손주를 공부시키기 싫어서 요리만 시키는 설정을 했더니 손주는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 단위 환산을 배우게 되고 수학 천재가 되는 반전이 일어난다. 4. 공부를 싫어하는 손주에게 할머니가 랩으로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니 세종대왕은 킹왕짱, 훈민정음 만든 사람, 손주는 전국 힙합대회 우승하고 한국사 시험도 100점을 받는다. 5. 책을 보면 졸리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손주에게 할머니가 그림 속에 역사, 수학, 철학을 숨겨놓고 함께 그림을 그리면 미술 천재가 되고 다방면 지식가로 성장한다. 6. 공부 안 하는 손주를 혼내지 않고 텃밭 가꾸는 걸 맡겼더니 식물 성장 과정, 날씨, 생물 등 다양한 주제를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자연이 최고의 교과서다. 7. 할머니가 손주에게 공부는 안 시키고 드라마, 다큐만 함께 보았더니 몰입하다가 역사, 심리학, 사회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컨텐츠를 통한 몰입 학습이 중요하다. 핵심은 생각의 힘과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7장, 놀이처럼 체험하며 느끼게 하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은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주말과 방학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과 편하게 함께하면서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체험 활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언어, 소통 체험을 하자. 손편지 쓰기를 하면 글쓰기, 정서 표현, 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동화책 읽고 인형극 만들기를 하면 스토리 구성력, 발표력, 창의력이 향상된다. 가족 인터뷰 영상을 만들면 인터뷰 기술, 듣기와 말하기가 향상되고 가족사를 알게 된다. 자연과학 관련 체험 활동을 하자.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생물, 생태계, 기후변화, 책임감을 배울 수 있고 곤충이나 새들을 관찰하면 분류, 생명과학, 자연 탐구를 알 수 있으며 강가나 바닷가 생물을 조사하면 해양생물, 수질 환경 보호를 알 수 있게 되고 나무의 나이테를 세어보면 식물 생장과 기후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역사와 문화 체험 활동을 하자. 유적지, 박물관 탐방을 통해서 역사, 문화유산, 시대별 상황을 알 수 있고 한복 입기 체험을 통해서 전통 의복, 조선시대 사회 구조를 배운다. 윷놀이, 제기차기 등 옛놀이를 배우면 공동체, 전략, 놀이 속 수학 개념을 터득하게 된다. 만화 그리기나 도자기 빚기를 하면 전통 미술,
역사적 배경을 공부한다. 창의력과 융합 체험 활동을 하자. 레고와 블럭으로 건물 만들기를 통해 공간 지각, 설계,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류미큐브, 체스 등의 보드게임을 하면 전략, 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미니 영화 만들기를 통해서 기획력, 글쓰기, 영상 편집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와 환경 체험 활동을 하자.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통해서 환경의식,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고 그림 일기 쓰기를 통해 관찰력 정서 표현, 국어와 미술을 융합시킬 수 있다. 체험 활동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오늘 뭐가 가장 재미있었니?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 다음엔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아이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자발적인 공부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놀면서 소통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8장, 솔선수범하면서 소통하자. 현실적으로 많은 할머니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을 시키고 초등학교까지도 하고 있다. 이 시간이 손주들과 가장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실은 손주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단체 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싫어하는 친구와 갈등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손주들이 힘든 것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스킨십을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등하원 시간은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고 손주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꼰대처럼 말하는 것보다 친구처럼 소통하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다양한 답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게 많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 영하기에는 스킨십과 리액션이 좋고 유아기에는 같이 놀아주면서 많이 보여주고 스스로 느끼게 한다. 청소년기는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직접 보여주는 행동을 많이 하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이나 위인전, 전략서 등의 책이나 장난감 등을 준비해서 깜짝 선물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따서 보여주거나 취미활동 대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 감동한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귀여운 우리 손주들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요약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손주들을 학원 공부에 찌들게 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생각하는 힘,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체험하고 보여주고 대화하자.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미래를 크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크게 보자. 상상력, 창의력, 응용 능력, 적응 능력을 키우자. 손주의 성적표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지 마시고 손주의 인생을 응원하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영재를 만드는 역발상 교육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